자, 미션 플래너는 우리 드론 쪽에서 일반적인 오픈 소스 중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이제 미션 플래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션 플래너도 프로그램 다운 받아서 무료니까 받아서 설치해 가지고 다 설치한 다음에 또 업데이트를 또 합니다. 그래서 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연결이 돼 있어 하고요. 아까 했던 픽서크의 이제 FC입니다. 그래서 저 FC는 픽서크 같은 경우는 그 ARM 계열 CPU를 쓰기 때문에 그래도 제일 안정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CPU입니다. 주로 요 안에는 기본적인 것만 세팅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미션 플래너를 통해서 안에 FC를 세팅을 하거나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이런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BM 컨트롤러의 펌웨어로 로드해서 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요. 미션 플래너 내부에 요 FC를 업그레이드하는 기능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GCS에서 모든 걸 다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하나 GCS하고 GCS 소프트웨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FC하고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드론 구입할 때 요 GCS하고 FC하고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알고 있어야만 되고요. 연결할 때는 이렇게 USB 잭으로 해서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안에 소프트웨어 들어가 보면 컴포터를 연결해서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오토로 해도 되지만 USB 드라이버가 다 깔려 있다라고 치면 저렇게 포트가 떠야 합니다. PX4 FMU 이렇게. 그래서 연결을 시키면 되고요. 혹은 이제 아두이노를 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 픽서크 말고 아죽 파일럿이라고 해서 아죽컵터 용은 이제 아두이노 메가를 씁니다. 2560. 그래서 거기에 떠요. 저 위에. 그때 이제 아두이노 2560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통신 속도는 115,200bps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너무 늦어도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펌웨어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펌웨어는 이렇게 이제 미션 플래너의 초기 설정을 하게 돼 있죠. 처음에 딱 연결하잖아요. 얘하고 그 드론하고 같이 연결을 하면 요 드론의 초기 그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있어요. 소프트웨어. 그래서 그 펌웨어를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되어야만 되고요.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그 안에 그 저렇게 이제 기체들의 타입들이 다 선정할 수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차량용이냐 아니면은 앞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뿐만 아니고 이제 옆에 이렇게 지금 그 비행기 형태 픽스드 윙, 그 다음에 헬리콥터, 그 다음에 기체 멀티콥터의 모양이 뭐 쿼드콥터, 뭐 헥사콥터, 옥토콥터 뭐 이런 거 다 여기서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앞전에 우리가 봤던 픽서크도 마찬가지지만 요그 앞전에 봤던 우리가 이제 그 리베로 파일럿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픽서크나 이 다음에 아드 파일럿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팅하는 기능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다음에 시간이 되시면 미션 플래너를 깔아서 한번 확인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펌웨어 설치하고 그 다음 업그레이드를 이제 하라고 하면 이렇게 나와 보여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쭉 이제 하는 모양을 보여준 거고요. 오케이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쭉 다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래서 미션 플랜하고 오토파일럿을 같이 연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픽서크를 써서 같이 했는데요. 뭐 상관없게 돼 있어요. 픽서크나
아니면 아까 그 아두이노 메가 5160 그 보드로 되어져 있는 보드를 쓰거나 두 가지 그냥 공통으로 쓸 수 있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했던 이제 텔레메트릭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연결을 해서 세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텔레메트릭은 이렇게 PC하고 USB로 연결을 하게 되어 있고요. 드론 쪽에도 당연히 연결이 되어 있겠죠. 드론에 그 다음에 수신기, 송수신기 이제 이렇게 붙어 있고 두 개가 당연히 채널이 무선 채널이 같아야만 되겠죠. 자, 그래서 미션 플래너도 마찬가지처럼 이렇게 이제 USB를 가지고 우리가 통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텔레메트릭 같은 경우는 57,600bps로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텔레메트릭스는 주로 PC 쪽 세팅하는 거고, 여기 USB 다운로드하고 뭐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PC에서 세팅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고, 그러니까 개념이 틀려요. 두 가지가. 나머지는 뭐 쭉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행 모드. 드론에는 비행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비행 모드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것도 FC마다 이 기능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어떤 비행을 할 거냐, 자동으로 비행하는 모드냐, 수동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 설정해서 쓰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안전점검. 드론의 안전점검을 반드시 해야 하고요. 뭐 센서부터 해서 각 불량 난 건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GCS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드론이 시동 걸면 시동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FC에, 그러니까 GCS에 다 나옵니다. 여기 보면 프리암 체크라고 나왔죠. 이렇게. 그러니까 암은 앞전에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시동 거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동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이 FC를 보면 FC의 이제 상태를 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동영상으로 되어 있네요. 한번 보고 갈까요? 요게 이제 그 녹음하는 게 음성이 되면 좋은데 동영상 음성은 녹음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험할 때는 안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프리암 체크를 해서 처음에 체크할 게 레디오 컨트롤, 그러니까 무선 조종기 체크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엑셀레미터나 이런 것도 캘리브레이션 하고, 그 다음에 컴프레스 뭐 센서 하고, 한계가 있죠. 사실은 저렇게 각각의 기능들을 설명하기는 한계가 있고요. 드론이 있어야만 사실은 그거 보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참고로만 좀 알아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시동을 처음에 하기 전에 세팅을 해야 하는 작업들이 있다. 여기도 똑같이 세팅하는 거는 제가 좀 이따가 뒤에 다시 또 나오니까 그때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 보면 프리암 안전 점검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 프리암 같은 경우는 암 하기 전에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는 기능들이고요. 초기에 이제 어떻게 파라메타를 설정해 놓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프리암 세이프티 체크를 이제 비활성화하는 거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공구에. 그래서 프리암 같은 경우는 이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센서들이 다 감지가 됐을 때 암을 시킬 거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당연히 수신기가 연결이 돼야만 아밍이 되게 하거나 좀 안전을 위해서 많이 보호 장치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터인데요. 모터는 앞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얘도 이제 고급 제어를 하다 보니까 안에 PID 제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드론 같은 경우는 롤하고 피치 튜닝을 꼭 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 보면은 기본 튜닝은 여기 작업 그 쪽에 가서 누르면 이렇게 뜨고요. 여기 베이직 튜닝이 있습니다. 그 베이직 튜닝을 가지고 기본적인 튜닝을 하더라. 그래서 1번, 2번, 3번 튜닝하는 거를 넣어놨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롤하고 피치의 레이트를 여기서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스로틀 홀더, 스로틀 올려서 이제 홀드 호버링 하는 거. 그 다음에 스로틀 엑셀레메터 가속, 그러니까 스로틀을 이제 가속하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제어를 할 거냐. 결국은 이제 스로틀 쪽이 좀 설정을 하거나 그 다음에 롤하고 피치 설정하거나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설정해야 이제 반응 속도나 이런 것들이 다 틀려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 써봐야만 알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뭐 잘 모르겠죠. 답은 뭐 디폴트로 이렇게 설정해 놓은 게 있어요. 이거는 경험에 의해서 설정했던 것들이니까 참고로 보고요. 저건 또 기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거는 저렇다 이게 보여준 거고요. 이거는 이제 왼쪽 손이잖아요. 왼쪽 손이 스루툴인데 스루툴 튜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내렸을 때 위로 올렸을 때 그 범위를 우리가 세팅을 해서 이제 위치 조정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스루툴이 이제 그 호버링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걔가 이제 몇 프로 정도의 얘가 비행을 하고 뜰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걸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얘가. 그러니까 저거를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스로틀 조정기를 조금만 올렸을 때 뜨게 할 거냐 아니면 좀 더 올린 다음에 뜨게 할 거냐 이런 거 결정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사용자의 이제 적극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미션 플래너 내부에 다 설정하는 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아요. 그 하나하나를 다 알아야만 드론을 좀 안정적으로 제작하고 비행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날릴 때는 대충 그냥 날리기만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이 다 속에 라이벌 그 파라메터 형태로 다 설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로틀 미들 설정에서 요 안에 그 로깅 데이터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로깅 창을 얘는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로깅 파일을 저장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는 얘가 비행한 경로라든가 비행 뭐 이런 내용까지도 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고 나거나 이러면 저 파일을 저걸 아는 사람한테 분석할 수 있게 이렇게 보내게 되죠. 참고로 알아놓으세요. 이거는 로깅 기능도 있다. 로그 기능이 있어요. 로그. 자, 그 다음에 아까 조종기를 이제 설정하는 기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안에 라디오 캘리브레이션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면 이렇게 뜹니다. 조종기 모양이. 그래서 여기 조종기에 조종기들을 다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을 다 설정할 수 있어요. 조종기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각각이 다 채널로 이루어 있어요. 채널 몇 번 이렇게 채널로. 그러니까 조종기에도 채널로 되어져 있고요. 그 채널을 서로 맞춰줘야만 해당하는 키를 눌렀을 때 혹은 해당하는 키를 이제 조이스틱으로 조정을 했을 때 이제 달라지죠. 기능들이. 그리고 이제 속에 옵션 설정들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지금 현재 PID 제어 값이네요. 그래서 요 안에는 드론의 PID 제어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ID 제어는 우리 제어 이론에서 아주 핵심적인 제어 이론이죠. 미적분 제어고요. 비례 미적분 제어를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소프트웨어보다는 요 PID 제어에 대한 이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CPU의 어느 부분이 PID의 제어 부분인지 뭐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안에 값들만 설정하면 되고요. 뭐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많이 변화를 가지고 이제 설정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아주 미묘한 차이로 드론이 상태가 떨리거나 이런 현상이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사전에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드론에서는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봤던 리베로 파일럿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도 PID 제어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는 기존에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그냥 라이팅해서 쓸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D3인데요.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볼 수가 있죠. 원래 이제 요 안에 자동 트림 기능이 있어서 그걸 쓰게 되면 이제 그 호버링 안정하게 이제 호버링으로 날아갈 때 이제 롤과 피치 트림이 생기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얘가 스스로 만약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안정화 시키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동으로 드론 옆에다가. 자, 이거는 뭐 여기 얘가 드론 움직일 때 이제 같이 움직이는 기능이니까 그때 연결이 돼야만 알 수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세이브 트림 하고 오토 트림 있어요. 이게 좀 중요하긴 한데요. 한번 좀 보고 갈까요? 나올라나?
안전 모드에서 하고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캘리브레이션 할 때 여기 PID 제어 값들이 중요한데요. 이거를 인위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자동으로 얘가 알아서 세팅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드론은 이런 세팅 과정이 중요한 거죠. 이 세팅을 잘못하면 떨거나 비행이 잘 안 되니까. 스로틀이 오른쪽에 있네요. 옆으로 흘러가죠. 저게 지금 롤과 피치 스틱을 놨을 때 이렇게 지금 움직이잖아요. 여기 보면 저 움직임들이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놔두면 자기 혼자 이렇게 트림이 생겨서 혼자 움직여요, 척에. 그래서 저거 움직임을 계속 이렇게 그 세팅 과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기본적으로 값들을 이제 그 가지고 세팅해서 그 값을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아까보다는 좀 안정화가 돼 있죠. 약간도 지금도 약간 흐르긴 하는데 얘는 이제 오토 트림 방식인데요. 오토 트림은 자기가 스스로 이제 트림을 이제 그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방법은 이거는 지금 현재 미션 플래닛에서 지원하는 기능이니까 다른 데는 지원되지는 않고요. 그쪽에서는 또 다른 방법을 가지고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하겠죠. 그래서 요 그 세팅하는 과정은 이제 그 드론이 만들어졌을 때 드론 기체 상태, 무게 이런 거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 작업은 어떤 드론이든 간에 초기에 좀 해줘야 하는 그런 불편함은 있고요.
똑같은 드론을 만들 때는 그 안에 있는 드론의 그 세팅된 값을 갖다가 그냥 카피해서 써도 돼요. 그래서 많이 드론을 날려보는 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같은 그 드론이 상업화용으로 하나의 고정된 드론이 나왔다 그러면 그 드론을 가져다가 이런 이제 캘리브레이션 하는 작업들을 아주 많이 해봐야 하고요. 그 캘리브레이션 된 값을 갖다가 저장을 해서 사용자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좀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캘리브레이션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 그리고 오토로 하는 게 있고 그 오토 트림 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다 끝나면 그걸 다시 저장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네, 잠깐 쉬었다가 나가도록 할게요.